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제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마지막 부분 정보처리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개는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일괄 처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세대, 초창기 때 처음 나온 거죠. 1세대에서 일괄 처리라는 건 뭐냐면 일괄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한다. 그게 일괄이에요.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정해진 날짜에 맞춰 한꺼번에 처리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대표적인 게 급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급여를 받았는데 오늘 올랐대요. 50만원이. 그러면 이 50만원이 바로 나오나요? 아니죠. 다음 급여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괄 처리라는 것을 저희가 공부하실 때 오프라인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라인을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선 케이블. 오프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들고 다녀서 데이터를 주고받았던 시절, 디스켓에다 놓고 그것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일괄 처리를 대부분 처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신이잖아요. 이 9고 신세대에서는 처리할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일일이 사람이 갖다 줄 수가 없어서 선로로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합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온라인도 이러한 일괄 처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이고, 자, 실시간 처리는 뭐냐면 즉시 오는 즉시 데이터 처리를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온라인을 해야 되거든요. 통신시설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항공기 좌석 예약이나 은행 온라인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좌석이 5번째, 5번째 좌석이 만약에 예약이 됐다. 그럼 딴 사람한테는 예약된 순간에 바로 1분 뒤에라도 몇 초 뒤에라도 5번은 예약됐으니까 예약할 수 없게 해야겠죠. 근데 이걸 모아서 처리하면 5번 좌석이 7개, 8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죠? 그러니까 자료가 들어오는 즉시 처리를 해서 통신을 이용해서 결과를 보여준다. 그게 실시간이죠. 온라인 실시간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온에서 2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분할은 지금 설명하면 안 되고요. 분산 처리도 지금 설명하면 안 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한글을 하다가 엑셀을 동시에 하다가 노래를 듣는 이런 것들이 바로 다중 프로그래밍이다. 그래서 이제 주기억 장치라는 곳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는데 이러한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동시에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치 동시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시간을 할당해서 무한으로 반복시키는 개념을 먼 발지에서 받아왔을 때는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고요. 이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챙겨 놓으세요.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 그렇게. 처리라고 하면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프로세서는 이제 처리하는 장치고, 그래서 보통 CPU를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리가 나오면 거의 CPU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중 처리는 뭐예요? 여러 개의 CPU죠. 맞습니다. 2개 이상의 중앙 처리 장치 CPU를 가진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에는 2개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보통 가정용에는 CPU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2개를 가졌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명이 같이 쓰는 컴퓨터, 즉 서버용. 고장나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가 고장나면 나머지 하나는 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중 처리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듀얼하고 듀플렉스가 있는데, 듀얼은 2개가 가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가 고장났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가는 거예요. 그냥 노홍 처리랍니다. 그리고 듀플렉스는 뭐냐? 한쪽이 가동이고 나머지는 옆에서 대기해요. 이 새끼 고장나면 내가 바로 들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가동하고 대기가 2개가 와야 되는 것이니까 4글자겠죠? 그래서 듀플렉스.
하나에 두 개가 다 가동만 하니까 대기가 안 나오니까 두 글자겠죠. 그래서 듀얼 두 글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걸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중앙 집중 처리 방식이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다, 피어 투 피어다, 동배간 이런 것들 설명을 그림으로 드릴게요. 자, 중앙 집중식이라는 것은 요겁니다. 예, 제가 대학교 때 했었는데 메인프레임이라는 두 번째 컴퓨터 크기 또는 미니급도 놓을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컴퓨터를 하나를 놔요. 중앙에다가 컴이 하나예요. 예.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모니터하고 키보드 입력과 출력만 하는 것을 우리가 단말기, 한국말로 단말기, 영어로 터미널, 데이터를 버스처럼 주고받는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컴퓨터를 주인이라고 해서 호스트라고 하고요. 얘는 컴이에요? 아니에요. 컴이 아니에요. 단말기는 연산 제어, 입력, 출력 제어를 해야 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컴은 한 대예요. 그래서 모든 데이터 처리를 중앙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중앙 집중식 처리다. 그것을 호스트 터미널 방식이다. 또는 메인 프레임 터미널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터미널실 가서 컴퓨터 써야지 그렇게.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컴퓨터는 한 대인데 여러 명이 같이 쓰고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원리가 돌아가냐? 이 터미널에 0.00001초를 주고 얘도 0.0001초, 얘도 0.0001초. 그리고 계속 순환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분할해서 할당해서 순환 반복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디까지 오셔야 돼요? 시, 분, 할 시스템까지 오셔야 되는 거죠. 중앙 처리를 하면서. 그래서 모든 데이터 처리를 중앙에서 다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고. 두 번째는 이제 분산 처리를 합니다. 중앙 집중식 말고 분산 처리죠. 그런 분산 처리가 이제 중앙에 서버급 워크스테이션을 놓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워크스테이션 더 좋은 컴퓨터예요. 예, 그리고 바깥으로는 이제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다섯 번째 허접한 컴퓨터죠.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해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PC도 컴이고 워크스테이션도 컴이죠. 그러니까 얘도 처리를 하고 얘도 처리를 한다. 그것을 좀 알아두시고 가벼운 것은 PC가 처리하고 무겁고 힘든 것은 서버 워크스테이션에 의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의뢰, 영어로 의뢰인, 손님, 고객. 그래서 얘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처리를 한 후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제공해 주는 게 마치 시중을 드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시중 드는 서브인데 시중 드는 컴퓨터에서 서버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하는 게 클라이언트 서버다. 이제 주로 기업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들만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만 이렇게 단독으로 연결시켜 놓는 것을 우리가 피어투피어 동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버가 없어요. 근데 서버가 없다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얘도 분산 처리는 분산 처리죠. 다 컴이니까. 예, 뒤에 올라가서 어떤 멘트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공부를 하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중앙 집중식 처리, 호스트 터미널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메인 프레임하고 터미널, 그죠? 모든 처리는 중앙에 있는 메인 프레임이 처리한다. 모든 처리 알아두시고 클라이언트 서버는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독자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눠서 처리한다. 그래서 분산 처리. 정보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아시겠어요? 예, 피어투피어는 자, 별도의 서버가 존재하지 않고 동등하게 연결되는 퍼스널 컴퓨터로 여기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멘트가 나오냐? 주인이 이제 오늘 앉아갖고, 야, 네가 오늘 서버 해라. 그러면 서버가 돼버려요. 그런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아무나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좀 알아두세요. 서버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주로 PC방이나 컴퓨터 학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작성을 하죠. 아니면 소규모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요거까지 분산 처리 시스템. 대표적인 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라는 걸 알겠죠? 지역적으로
여러 대의 컴퓨터로 연결해 분담 처리한다. 그거. 자, 시분할, 시간을 분할해서 할당한다. 그것을 알아두시고, 여러 개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시간을 분할하여 할당한다. 그죠? 중앙 집중식. 또 다른 멘트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마치 같이 사용하는 효과를 한다. 호스트 터미널 방식이죠. 메인프레임 단말기.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보시면은 이제 했는데, 자, 발달 과정을 보세요. 1세대가 일괄이고요. 1세대니까 일괄이다. 그리고 4세대가 이제 마지막이 분산 처리가 돼요. 분산 처리가 이제 네트워크가 발전한 게 4세대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일괄이고 분산이 마지막이고요. 이 안에 이제 시분할이 오든지 온라인이 오든지 아시겠어요? 멀티 프로그램이 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중 프로그램 또는 다중 처리가. 그러면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면 이것을 다중 모드라고 합니다. 다중 모드. 그렇게 해서 다중 모드의 개념까지. 그러니까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짬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러면 일괄이고요. 영어로 배치. BATCH,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죠. 2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한다. 그러면 다중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포커스는 2개 이상의 CPU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야겠어요. 다중 처리. 물론 듀플렉스도 2개 이상인데 이제 얘의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얘를 고르셔야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의 분산 처리인데 누구든지 서버가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동배간 피어투피어다. 아시겠죠? 자,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이 과거에 나왔어요. 일괄, 분산 처리, 다중 모드. 다중 모드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다중 프로그래밍, 시분할, 다중 처리 그런 것들을 섞어 놓은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여하튼 뭐 분산만 알아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2007년도에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게 하나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모두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 처리. 서버는 정보를 제공,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 여기까지는 다 맞았잖아요. 그럼 4번이 뭐냐? 소프트웨어의 모형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모형이다. 맞는 것 같지만 이제 하드웨어적인 모형으로 국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컴과 컴을 연결할 때는 이제 하드웨어 모델이지만 저희가 특정 홈페이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사이트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고 내가 정보를 가져오는 나예요. 컴. 그럼 내 컴과 이 홈페이지가 사이트가 직접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를 요청을 하고 가져오니까 나는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되고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는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모델까지 직접 하드웨어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거국적으로 개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모형이라고 국한시키기가 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누어 처리한다 그럼 분산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하시면 시스템 개요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할 게 없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뭐 진법 변환 같은 게 재수가 없으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극히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마무리를 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복 아시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